안녕하세요. 데이터 노우즈 줍줍인입니다. 금일은 서울 1기 뉴타운인 왕십리 뉴타운에 대해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앞서 가재울 뉴타운 편에서 뉴타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뉴타운의 역사와 서울 뉴타운의 각 특징들에 대해 가끔씩 소개해드리며 뉴타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소개해드리면 서울 내 뉴타운에 임장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들을 알아보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해 봤습니다. 강북의 도심 집중 억제에 의해 강북의 개발이 더뎌졌고 강남 개발 촉진책에 의해 강남, 강북 간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며 강북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부터였죠. 이에 서울시는 2002년 민선 3기를 맞아 강북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뉴타운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는 난제된 재개발 구역을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쉽게 풀어보면 지역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마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와 동일하게 개발함으로써 재개발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을 다양하게 섞어 없었던 대형마트라던가 아니면 공공시설의 이전이라던가 보다 거주 환경에 대한 기반 시설을 편리하게 만들어 하나의 도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 본 취지인데요. 단계적으로 시범 뉴타운인 세계소,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은평 뉴타운 등과 더불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늘려나가 총 26개소의 뉴타운이 지정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에 해당하기에 작아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 면적의 약 2,400만 제곱미터에 당시의 인구가 85만 명이 거주하는 곳을 개발하는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엮여 있음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나의 대규모 개발이 시작됩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세계의 시범 뉴타운 중 면적이 가장 작다 보니 기존 인구수나 세대수는 적었고 세입자의 비율이 약 79.2%로 높았기에 나름의 인근의 기름 뉴타운에 비한다면 빠른 진행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활용점정이었던 뉴타운 3구역이 한창 철거에 들어가던 시기에 제가 바로 옆에 본사가 있는 교보리얼코에 입사했었는데요. 3구역이 철거가 들어가던 시기 맞은편에 오피스텔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옥상에서 탑하기부터 완공까지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왕십리는 과거 600년 전에 이미 그 유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도읍지를 찾다가 도읍을 정하려고 했었던 곳이라는 단서로 볼 수 있듯 청계천과 행당산, 매봉산 등 배산 임수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왕십리는 여러 물자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기지 역할로서 전차와 기동차 노선이 건설되었고 그에 따라 기아공장, 방직공장, 주물과 공작기계 공장 등 골목골목에 여러 공장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한 사람이 많아 저렴한 생활비에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과도 가까워 가난한 서민들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고 하죠. 마장동에는 과거 소도살장이 있었고 싸고 신선한 부위들이 공급될 수 있었기에 고창골목이 형성되었다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인근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일과를 마친 후에 값싼 부위인 곱창을 먹으며 자연스레 곱창골목이 형성되었다고도 하네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기에 자연스레 과거 전풍관광 호텔처럼 나이트클럽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역 인근으로는 골목 식당들과 숙박시설들이 즐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도 도선동과 홍익동 일대를 돌아보면 의류 제작 업체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역이 가까운 동대문 역사 쪽과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근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들 중에서도 디자이너나 의류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왕십리역 쪽으로는 동북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5호선, 주요 강북, 강남을 연결하는 2호선 뿐만 아니라 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등 코어 드러블역으로서 종합 환승센터의 요지 역할을 하는데요.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 수 있으며 동부선까지도 들어오는 단계에 있어 강북의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지죠. 여기에 청량리역의 교통개발 호재는 무수하기에 전국 이동이 한결 더 편리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용두, 청량리, 전남 뉴타운, 그리고 난계로 라인까지 모두 주거벨트와 연계되는 점도 있죠. 우선 왕십리역은 방금 말씀드렸듯 종합 환승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형마트, 비트플렉스라는 종합공간으로 영화관 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 쇼핑몰, 음식점 등이 구성되어 있어 한결 편의시설 이용 면에서도 용이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도 서울에 사시거나 혹은 왕십리, 성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동부권과 중심부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 교통 끝판왕 중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파란색 선처럼 난계로 라인을 따라가면 간병북로와 이어지기에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다른 파란선 루트인 고산자로 쪽을 따라가도 강남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길 찾기로는 강남역까지 30분인데 이 역시도 루트가 다양하기에 빠르면 15분에서 2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하죠. 더불어 종로 서울시청과도 20분 이내 거리입니다. 또한 내부순환로 접근성도 매우 좋기에 서울 어디든 이동하기가 매우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왕십리 유타운은 왕십리역 인근의 유타운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왕십리역의 다음 정거장이 상항십리역 인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왕십리역 인근과는 다른 생활권이라 하며 편의시설, 교통 편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선 왕십리역과 상항십리역은 약 600m의 거리로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그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특히나 종로, 강남, 난계로 라인, 내부순환로 접근성에 있어서는 현재 왕십리 유타운이 접근이 더 편리하여 교통과 관련한 편의성이나 적정한 편의시설과의 거리 역시 주 포인트기는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옆에 있는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가 대단지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 안에 상가에 이마트나 롯데시네마가 있어 사실상 왕십리 유타운에서는 상항십리역 인근의 단지들은 왕십리역의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황학동과 가까운 단지에서는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내부의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도상에서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유타운으로 지정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왕십리 유타운의 규모는 타 유타운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기에 현재 은평 유타운과 함께 왕성역 유타운이기도 합니다. 왕십리 유타운의 규모는 33만 7천 제곱미터로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만 4천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이었습니다. 텐지 1, 2단지와 센트라스 1, 2차까지 약 5,639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완성형 유타운에 가서 보시면 도로폭이나 기반시설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로폭이 크면서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간 어린이 보호구역 외적으로도 신호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고요. 군데군데 공원과 인도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서울 내에서도 마치 신도시를 연상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역시 등하교를 통학버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주위는 와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네요. 기본적으로 유타운 내부로 진입해서 돌다 보면 정말 구획정리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즉 살기에 매우 편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텐제일에서 보통 힐이란 명칭이 붙으면 경사가 좀 있다는 것을 연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답게 내부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평탄화 과정을 통해 완만한 언덕을 만들어 놓아서 조망권은 조망권대로 확보를 하고 내부 이동 편의는 수월하게 해뒀다는 것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아래로 내려오면 청계천이 있어 자연 환경이거니와 동대문과 종로와도 이동이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의 아쉬운 점이라면 중학교와의 접근성이 다소 아쉽기도 하고요. 뉴타운의 규모가 크진 않기에 뉴타운을 벗어나는 구간, 화학동, 신당 쪽이라던가 도선동 인근의 낙후된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거주와 관련해서 부동산 니치고 모바일로 각 구역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타 지역 대비해서 거주 환경은 기본적으로 매우 좋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 상구역 센트라스 1, 2차의 경우 종합 80점으로 서울 내에서도 75위, 성동구 내에서는 5위인 수준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역 내에서 볼 때 지하철 접근성이 인근 구역 대비해서는 매우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군에 대한 모습에서는 성동구 내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나 서울 전체로 볼 때에는 분발해야 한다고 데이터로 나오네요. 뉴타운 1구역인 텐지 1단지의 경우 지하철 접근성은 센트라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반면에 초등학교의 접근거리는 더 좋다라고 나타나고, 다만 왕십리 뉴타운의 거주 환경 내에서 볼 때 학군이 다소 분발해야 된다는 점은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타운 2구역인 텐지 2단지의 경우로 볼 때에는 다소 텐지 1단지나 센트라스와 비교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보입니다. 다만 마트와의 거리에 가장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보니 그 또한 장점이 있지요. 아까 교통을 말씀드리며 넌지시 주거벨트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청량리역 남부측으로는 전담 뉴타운이라는 뉴타운 호재가, 청량리역 북부측에서는 청량리 재개발 구역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지도상 좌측에서는 청량리역을 따라 힐스테이트 청계, 청계 한신 휴플러스, 용두 레미안 허브리츠, 용두 두산, 그리고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까지도 모두 왕십리 뉴타운과의 주거벨트 연계성이 있다고 줍줍이는 판단하고 있고, 왕십리 뉴타운 남측 난계로를 따라 금호로로 가게 되면 신당 KCC 스위첸,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왕십리 자이,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레미안 하이리버, 서울숲 프로지오와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등 쟁쟁한 신축, 준신축의 아파트들이 왕십리 뉴타운 주거벨트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분되는 사이트들로 가격은 저마다 달라요. 하지만 생활권은 상호 연동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주거벨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주변 아파트들과의 연결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로 연관하여 직장 인구의 수요와 그 니즈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줍줍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금일 왕십리 뉴타운 편은 만족스러우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노우즈 줍줍인 왕십리 뉴타운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